우리 교재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시간 다항식 단원입니다. 자, 다항식 단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습 밀도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용어 좀 정리하고 갈게요. 상당히들 그 용어 정리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용어 정리하면요. 항이란 말이 있어요.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든지 2 곱하기 A, 2A 또는 2AB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2분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얘들아 2분의 1을 곱한 걸까요? 아니면 1에다가 2를 나눈 걸까요? 1 나누기 2를 2분의 1이라 쓴 걸까요? 그러면 이건 어느 땐 나눗셈도 되고 어느 땐 곱셈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다 그냥 곱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빼기는 음수를 더한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2 빼기 1이 있잖아. 그럼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이란 수가 3분의 1이란 수가 있어. 2 곱하기 3분의 1이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3이기도 하지만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자, 상수항. 그래서 상수항은 특정 문자. 자, 여기서의 특정 문자는 뭐냐면 주목한 문자입니다. 주목한 문자예요. 주목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죠? 2차식입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2차식이에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는 생략된 말이 있죠. x에 관하여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근데 만약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놓고 y에 관하여 라고 하면 얘가 다 y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근데 x가 써 있어서 우리는 x에 관하여 라고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관해서는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x에 관해서 여기에는 x라는 문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x에 관한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주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은이가 있고 성은이가 있죠. 그럼 명은이 어머니는 명은이 엄마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성은이 엄마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잖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다양하게 명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다항식으로 볼 때는 무엇에 주목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개수는요. 항의 문자에 곱해진 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목한 문자를 제외한 거예요. 제외한 모든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EX, Y 이렇게 썼어. 알겠지? 그럴 때 얘는 X의 개수 라고 하잖아요. 그럼 x 빼면 뭐 남아요? 2y. 맞니? 자, 2xy하고 y의 개수는 뭐예요? 2x. xy의 개수는 뭐예요? 2. z의 개수는 뭐예요? 없죠. z를 주목하면 여긴 z가 없으니까 얘는 z에 대한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수라는 건 주목한 문자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 다항식은 뭐냐면 아까 전에 단항식 있었죠? 얘네들을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합해진 식. 그러니까 요게 항이고 요게 항이고 요게 항이잖아요. 얘네들을 더하거나 뺄셈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뭐다?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단항식은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이런 거 하나, 요거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보통 수라고 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단항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알겠어요? 단항식도 어디에? 다항식이다.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다항식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단항식으로 땡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항식에 포함된다. 자, 차수. 항의 차수.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x가 몇 번 곱해졌죠? 2번 곱해졌죠? 맞아요? 그랬을 때 얘 차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디그리라고도 부르고 뭐 보통 DEG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뜻하면 x의 차수를 뜻해요. 알겠어요? x의 차수는 이 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잘 안 쓰지만 혹시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으면 극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몇 차식이에요? 가장 높은 게 2차죠. 2차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여기 없어요.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동류항은요.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류항끼리 덧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다항식의 정리를 한번 봐볼게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건 일반적으로 내린 차순 정리를 합니다. 내린 차순이 뭐냐면 높은 차수부터 이렇게 점점 차수를 내려가는 거예요. 올림 차수는요. 올림 차수는 낮은 차수부터 차수가 높게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반대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내림차순 정리를 왜 최고차항을 파악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때가 많기 때문이고요. 오림차순은 주로 이제 증명할 때나 특별한 경우에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x 제곱의 개수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3x 제곱 쓰고요. 자, 그 다음 x의 개수 얼마 있어요? x의 개수 여기 있죠? 마이너스 y 또 여기 있죠? 플러스 4. 그 다음 x가 없는 놈 누구예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x제곱의 개수는 얼마예요? 3. x의 개수는 얼마예요? 4-y. x에 대한 상수항은 얼마예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몇 차식이에요? x에 관한 2차식. 다시 y에 관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y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 여기 y 있고요. 또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y가 없는 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y에 관한 2차식이고 y의 제곱의 개수는 1, y의 개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상수항은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번에는 다항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칙연산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이제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를 먼저 푸시고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두 다항식 3x의 제곱 플러스 자, a가 뭐예요? a가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 다음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녀석을 더하래요. 그럼 그냥 양변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됩니까? 4x의 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다항식 a, b를 더할 수가 있다. 빼는 거는 그대로 뺍니다.
빼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빼지 말고 빼기를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 마이너스를 곱하고 더해. 마이너스를 곱하고 더하세요. 그게 더 실수를 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항식 A에서 B를 뺀 것은 이거랑 이거랑 더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습관을 맨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A-2B 그랬죠. 자, A는 좀 빠르게 써볼까요? 좀 빠르게 써보면 제가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 1, 2 X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이런 표시는 없어. 그냥 선생님이 쓴 거야. 수학은 내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거든. 그리고 나는 얘를 이렇게 읽을 거야.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읽을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또는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연산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서 여기 x제곱 계수 있고요. x에 1승 있고요. x에 0승 있다고 하고 여기다 a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거 a는 얼마예요? 3, 1,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b는 얼마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3은 6이죠. 맞나요? 자,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뭐예요? 변변 더해주면 a-2b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 된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는 거는 내가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연산하실 때 옆으로 일렬로 쭉 써놓고 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산을 맨 처음에 익히실 때 이렇게 표연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원칙을 따질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항등원 따져요. 항등원 따져요. 항등원이란 건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배웠어. 고1들도 다 배웠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단원씩 없어지더니 지금은 아예 안 배워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항등원은 뭐냐면요. 자, 연산 하나 만화한 짜식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더 하나 만화한 녀석은 뭐예요? 0이죠. 0이죠. 그러니까 덧셈의 세계에서 신은 0이라는 거예요. 자, 곱 하나 만화한 녀석이 누구죠? 곱 하나 만화한 놈은 1이죠. 그쵸? 그래서 곱셈의 세계에서의 신은 제가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항등의 기본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원이에요. 역원을 배워야 됩니다. 역원을 배우면 이제 되는데 이 역원은 뭐냐면 어떤 두 수를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면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면 역원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A죠. 그쵸? 야, 2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야? 마이너스 2잖아요. 왜냐면 2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0이 되잖아. 항등원이 나오잖아.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뭐냐면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과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죠. 이걸 토대로 해서 뭐가 되냐면 덧셈에서 뺄셈을 완성시키게 되고 곱셈에서 나눗셈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나눗셈이 없거든요. 나눗셈이 없습니다. 근데 나눗셈을 합니다. 뭘로? 이 역원관계를 이용해서. 알겠어요? 그런 걸 배우게 돼요. 자, 이것도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안 배워요,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에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 분배법칙 이렇게 되는데요. 교환법칙은 뭐냐면요. 두 수 A, B를 더한 거나 B를 더한 거나 동일한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요. A 플러스 B를 더하고서 C를 더한 것과 B 플러스 C를 하고 A를 더한 것이 서로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연산의 우선순위를 뭐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의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하게 계산해 이 소리예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면. 알겠어? 내 맘대로 막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동시에 성립한다라면 너무 편하겠죠. 다항식이 그렇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러한 성질을 갖습니다. 알겠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자리 교환 법칙. 다시 자리 교환 법칙. 그래서 교환 법칙 앞에는 무슨 말이? 자리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를 교환한 교환 법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z 4y 제곱 z 플러스 x z 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최고차항이 얼마예요? 자, 3차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자, 그리고 이걸 지워. 이렇게 지우라고. 안 그러면 헷갈린다고. 니네가 실전에서 하면서 이렇게 지워놓으라고. 이렇게. 나는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 다음에 제곱. 3x의 제곱. 동그라미. 그 다음 x의 개수. 얘랑. 그래서 x로 묶으면 얘는 z제곱 마이너스 2y라고 쓰는 게 낫겠죠. x 하고 이게 지워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4y제곱 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래요. 그러면 낮은 차수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야, y가 없는 거 어딨니? y가 없는 거 y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z 플러스 xz 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지금 y 제곱이 있었네. y 제곱 빼야 되죠 여기서는. 그쵸? 잘못했어요. 3x의 제곱 그다음 y 제곱 있네요 여긴. 그러니까 넘어가서 x z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y 여기 있죠. 이거 지우고 얘는 아직 안 표시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xy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y제곱 z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y에 대한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항식을요 그냥 계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 플러스 a 플러스 2b라고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하고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플러스 이제 또 이걸 쓰겠죠. 쭉쭉쭉 이렇게 쓰겠죠. 너무 복잡하다고. 이게 복잡하면 무조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a를 쓸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요. 2b네요. a 플러스 2b. a 플러스 2b. 자, 그럼 여기다 2 곱하면서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전 여기다 쓰겠습니다. 아랫줄에다가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2를 곱했어요. 2b. 알겠어요? 그래 놓고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그대로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우리는 가로로 생각하는 것보다 세로로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글 읽는 건 가로가 빠른데 그러니까 뇌에 어떤 상호작용 있죠. 이거는 세로로 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옛날 한문책들 있지. 그런 게 세로로 돼 있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읽기에는 세로가 빨라요. 그냥 편하게 읽기엔 가로가 빠르지만. 자, 그래서 얘를 저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 이렇게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a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b-2a도 자, b-2a도 b 쓰고요. b는 b-2a는
그러면 b는 뭐죠? 얘잖아요. 그대로 쓸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세로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덜 한다고 했습니다. 9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알겠어? 그래서 세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건 세로로 보시는 거예요. 세로로. 자, 그 다음 3번 봐볼까요? 3번 문제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3b 마이너스 가로 a 마이너스 b죠.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3b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건 4b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원래는 4하고 b를 써야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조금 저 끝이 좁아. 좀 당길게요. 좀 당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고 쓰고요. 얘를 정리하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죠. 근데 정리할 때 최종 계산할 때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죠.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여기 1이 생략된 거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곱해주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곱했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8x 세제곱 20x의 제곱 플러스 64 24x 마이너스 4예요. 자, 이 녀석은요 세로로 쓸게요. 그냥.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x의 세제곱 마이너스 22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을 못할 것 같아서 일일이 풀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연산의 습관을 잡아주려고 일일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라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반드시 교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봐볼게요. 2a-b 마이너스 a를 하래요. 먼저 얘를 간단하게 합니다. 자, 가로 풀면요 4a-2b 마이너스 a고요. 자, 얘를 풀면 3a 마이너스 2b예요. 그러면 3a는 뭐예요? 3a는 자, 여기다 3 곱하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 4, 12 x 마이너스 3, 5, 15. 요번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0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죠. 그걸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플러스 16x제곱 얘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산하실 때 주의 깊게 연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과정을 계산한 건데 연산법칙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라? 가로가 여기 있고 여기 있었죠? 가로가 이렇게 바뀌었죠? 맞나요? 가로가 바뀌는 걸 우린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무슨 법칙? 가로가 바뀌는 걸 결합법칙 그랬어요. 결합법칙. 그래서 가는 결합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 봐보면 어라?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안에 있는 녀석들이 x랑 2x 제곱이 서로 자리를 바꿨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자리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또 가로가 바뀌었어. 그럼 이건 뭐야? 또 결합 법칙.
변화법칙이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걸 연산하는 과정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가로를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알겠어? 그래 놓고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자리를 바꾼 거고요. 바꾼 이유는 뭐야?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얘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연산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뭐 너무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설명하시죠?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이 식으로 진행되는 데에서 이 는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식과 이 식이 왜 같냐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다항식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왜 같냐고. 다항식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같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 식과 이 식이 왜 같냐고. 결합법칙 성립하니까요.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이 는이 왜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적절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들은 그냥 뭐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이제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세 다항식. 오늘 엄청 지겹죠? 이거 또 더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a-2b 플러스 c죠. 그쵸? 저는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세제곱, x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일단 풀 때 x의 세제곱, 그 다음 x제곱 y, 그 다음 xy제곱, 그 다음 y의 세제곱이라고 일단 쓰고요. 여기다 a, 여기 a-2b, 그 다음에 c잖아요. 그쵸? 저는 a를 그냥 개수를 써요. 1, 마이너스 2, 여기가 1인 거죠. 그래야지 x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를 이렇게 쓴 거예요.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y x제곱 y 마이너스 2y 세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b는 뭘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표시해. 안 그러면 하다가 어떤 건 곱하고 어떤 건 안 곱하거든. 그러니까 습관을 잘 잡으라고. 너희들이 산수에서 실수하는 순간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 세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4를 쓰고요. 그 다음 xy제곱 개수에는 2를 쓰고요. 그 다음 x제곱 y에는 2를 쓰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c는요 2x 세제곱 2x 세제곱이고요. y는 y 세제곱이야. 됐니? 그럼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2xy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답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가요? 괜찮죠? 그리고 계산 자체가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3, 4, 12c.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죠. 12c죠. 자, 그러면 여기도 x의 세제곱, x제곱 y, xy 제곱, y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거 다시 지우자. 마이너스 1 곱할게요. 마이너스 1 이거 습관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죠. 마이너스 5b.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b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xy제곱이니까 그 다음 5 그 다음에 x제곱 y니까 또 여기도 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산 끝났죠. 그 다음에 12c죠. 12c 12c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12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24고요. 얘는 12고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1이니까 13 4 5 14죠.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13x의 세제곱 플러스 4 x제곱 y 플러스 5xy 제곱 플러스 14y의 세제곱이죠. 여기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간단해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요번에는 A 플러스 B가 5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B가 3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7y 제곱이죠. 그때 우리한테 A 마이너스 4b를 구하래요. 그럼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A, B가 분리되죠. 그쵸? 일단 더해볼게요. 더하면 얼마예요? A의 2배가 됩니다. 그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돼요? 8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0y 제곱이에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됐다? A의 값은 2로 나누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린 b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 대입하면요. 자, 요 식에다 대입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의 제곱 플러스 라지 b는 5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이죠.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일로 넘길 때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그 기본 원리는 뭐야? 기본 원리는 양변 마이너스 4x 제곱, 양변 마이너스 2xy, 양변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5y 제곱 이렇게 양변에다가 동일한 수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해서 여기가 b가 나온 거야. 좌변이 b만 남은 거야. 우변은 아까 전처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면 0 더하면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b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 a-4b 구하면 되죠. 자, a-4b는 자 a는 뭐죠? a는 얘죠. 4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곱했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할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이 되죠. 맞나요? 4, 2, 8. 그쵸?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럼 없어지고요. 2xy 마이너스 13y 제곱. 계산됐어요?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까 전에 A, B를 주고 두 놈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곱하는 건 아니고 덧셈 뺄셈 물어봤잖아요. 요번에는 합과 차를 주고 다르게 물어본다는 거. 그러면 우린 그 과정에서 뭘 구해야 돼? 각각 A라는 어떤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구해놓고 풀어야 되는 방식으로 여기가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